것이다. 민사 책임 형사 책임에 대립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극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보통 민사책임이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을 제외한 불법 행위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민자유치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법 제27조 각호에서 정한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한 민자유치 계획에 따라 민간 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말한다. 민사중개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중개에 대비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는 중개를 민사중개라 한다. 민사중개인은 상행위가 아닌 행위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혼인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직업중개업자 등이 있다. 이들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민사중개는 사법관계이므로 상법의 총칙편의 규정은 적용되나 상법이 규정하는 중개가 아니므로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중개 계약은 중개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 불효식, 낙성, 쌍무계약이다. 다만 부동산중개법 제16조의 3에 의한 중개계약 및 제16조의 4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불효식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관지구, 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중심지 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나 역사문화 미관지구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일반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 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미분리과실, 미분리과실이라 함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과실을 말한다. 원물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개념적으로는 독립의 물건은 아니나 학설이나 판례는 명인 방법을 사용해 분리되지 않은 상태대로 거래될 경우에는 독립의 물건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회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란 민사소송제도의 확립과 소송 절차의 합리화로 소송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공정을 기하고 소송의 신속화와 소송 비용에 대한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은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4대 이상의 완전 실현을 위해 남소를 방지하여 소송 경비를 촉진하고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송 절차가 사회 실정에 적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감됨이 없도록 하고 또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47호로 제정되어 1960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제1편 총칙과 제2편, 제1심의 소송 절차, 제3편 상소, 제4편 재심, 제5편 독촉 절차, 제6편 공시 최고 절차, 제7편 강제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경매는 제7편 강제 집행 중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편 강제집행, 제5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부문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그 강제집행 절차 등은 대부분 제2장 제3절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을 준용하고 있다. 기타 부동산 경매에 관한 상세 절차는 민사소송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및 기타 대법원의 예규나 판례에서 정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 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권적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이것도 역시 법률행위 일반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라고도 한다. 준물권 행위라 함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행위의 일종으로서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행위와 구별된다. 그러나 채권 자체가 물권 행위의 원인이 될 것은 명백하다.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의 구분을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권리를 이전할 매도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권리를 취득할 매수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우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매도자, 매수자는 각각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위치에 놓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채권 행위이다. 그리하여 후에 매도자, 매수자는 각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의 이전이란 물권 변동이 종국적으로 발생하고 이제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 행위 문제가 남을 여지가 없게 된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합의가 물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채권 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채권 행위가 물권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 행위를 물권 행위의 원인 행위라고 일컫는다. 현실 매매의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합체하여 외형상 한 개의 행위로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즉석에서 대금을 받고 그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이다. 즉, 현실 매매의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행위 없이 오직 물권 행위만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 자체가 물권 행위의 원인이 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물권에 대한 중개 목적물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물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문화자원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의미한다. 동규정에서는 기념물의 범위에 사적지나 경승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스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 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스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문화집회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종교집회장이나 공연장 등 다음의 시설을 의미한다. 1.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관람장 5. 전시장 6. 동식물원, 물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건번호란 하나의 경매 사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인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식별보호이다. 입찰 사건 목록 또는 입찰 공고에 물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 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물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오직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 것으로 물권에는 소유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 점유권 등이 있다. 이 중 질권은 중개대상 물권이 되지 못한다. 물권 변동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물권 변동은 물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주체나 객체, 내용 및 작용에 대하여 생기는 변화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취득과 변경, 상실을 포함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방해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 내용의 실현만을 근본지로 하는 점에서 금전으로서 하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다르다. 무형자산 장래의 효용, 이익에 대한 권리, 즉 유형자산이 갖는 물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동자산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이 장기간 특수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지상권 등이 있다.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명인방법이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시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 방법으로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총칭한 것이다.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 양도에 인정되나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래에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목의 껍질을 벗기거나 페인트로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과수원에 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과수를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명인 방법에 의한 공시 방법은 등기와 달리 완전한 것이 못 되므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보유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명인 방법에는 공신력이 없으며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이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동산이 되어 채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 목장용지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조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목장용지는 지적도에서 목으로 표기된다. 목적세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명칭으로 목적세란 특정한 사용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일반세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목적세에 포함된다. 목축이란 경험에 의하여 대략적인 거리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지만 거의 높이를 알고 있는 물체를 향하여 편팔의 길이와 발끝에 세운 자가 물체를 가리는 길이를 알면 그 물체까지의 거리는 삼각법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목축이라 한다. 몰수는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다. 몰수에 의하여 국가는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반면에 피몰수자의 재산권은 소멸된다.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묘지 관련 시설에는 화장장과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 무과실 책임주의 손해 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과실 책임주의에 대응되는 원칙이다.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토록 함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로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 행위를 의미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행위상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 안전과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였는데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능력자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상계약,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은 한쪽 당사자만 하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은 대부분이 무상계약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와 소비대차, 위임,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 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무명계약, 비전형 계약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한다. 유명계약에 대응되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이 정한 유명계약 이외의 어떠한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무명계약 중에는 2종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유한 것도 있고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사항과 어떠한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을 혼합시킨 내용을 가진 것도 있다. 이 경우 특히 전자의 경우를 가리켜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을 위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간의 약정을 의미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매립공유수면 매립법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의 토사, 토속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특정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모, 불효식의 유상계약을 말한다. 민법은 매매를 채권 관계상 유상계약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그 규정들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매매는 대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유매매와 경쟁매매, 시험매매 등이 있으며 특수한 것으로 계속적 공급 계약과 분할 지급 약관부 매매 등의 형태가 있다. 매매사례 비교법 매매사례 비교법이라 함은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 사례와 비교하여 가격 시점과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및 사정 보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유추가격이라 한다. 매수인 민법상 매매 계약에 있어서 사는 쪽의 당사자를 말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상으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맹지 토지의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맹지는 해당 대지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면허는 행정학상의 용어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면허는 행정학에서의 허가 또는 특허의 의미로 사용된다. 면허가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관한 분야인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주류 제조 면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면허는 그 기준이 추상적, 다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론상의 허가에 비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많다. 법률에는 면허 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이나 예규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면허 기준이 구비된 경우에도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세는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 농지 전용, 토지 형질 변경, 사설묘지, 사도 개설 등을 신청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조세이다.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업무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 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 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면허세의 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정액으로 자동 부과된다. 신규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 면허에 관한 질의응사를 교부받을 때에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에 정하는 납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멸실등기라 함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명도 또는 인도는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서는 인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법원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활용된다. 명당 풍수지리설의 용어로서 좋은 집터나 윗자리를 의미한다. 풍수지리설이란 지형이나 방위의 기륭을 판단하여 좋은 처소를 구하는 이론으로 집터인 경우에는 주 건물의 앞쪽을, 윗자리인 경우에는 무덤 앞에서 안산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 명의되어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에서 면허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영업의 임대차 또는 경영위임 등에서 명의 대여가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면허에 대한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되고 있다. 상법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 계약에 관하여는 면허 사업의 그 금지가 법정되어 있는 때에는 탈법 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명의 차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또한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한 때에는 명의 차용자에 가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 차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명의수택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으로 빈번한 사례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이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명의신탁 등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명의수택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매도인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작물을 파는 쪽 당사자를 매도인 또는 매도자, 매주라고 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은 목작물의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상법상으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작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그 목작물을 공탁,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 마케팅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업 활동. 구체적으로는 1. 제품 계획 2. 판매 촉진 3. 광고 선언 4. 시장 조사 5. 물정 유통 6. 가격 전략 7. 제품 차별화 등의 전 활동을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말소 등기라 함은 등기된 권리나 객체에 대응하는 실제관계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 등기의 일종이다.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등에 실시된다. 원칙으로서 신청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위법 등기의 말소는 등기 공무원의 직권으로서 예고 등기의 말소나 수용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촉탁으로서 행하는 수도 있다. 말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해야 할 등기를 말소한다. 매도담보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 중 한 가지.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의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환매하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 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되고 융자관계는 종료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담보 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비슷한 제도이나 그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는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고 또 목적물이 멸실하면 융자자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민법의 환매는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매 기간이나 환매 대금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보통은 재매매의 예약의 방법으로 환매를 실행한다.